자, 오전 시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네, 집중호우 속 여러 사고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오늘 수도권 지역에서 밤사이에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 4시하고 오전 9시 사이에 총 20차례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게 올해 처음이었잖아요. 일단 지금은 소강 상태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장마 기간이고 또 이전에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던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밤사이에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도 하시고 또 위험하다 또 이렇게 불안해하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내일까지 이미 이제 경기 북부도 한 200mm 이상 또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한 15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에 이렇게 소강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야간에 집중적으로 더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밤사이 또 내일 또 당분간은 이런 비에 대한 어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지금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극한 호우 현상을 두고 200년 빈도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호우량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이전에 몇 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재난 중에 이제 최대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게 이런 강우량 또 호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수, 일단 우리가 물이 이제 얼마나 배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배수 용량들을 정할 때는 약 한 30년 주기 혹은 또 50년 주기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극한 호우, 굉장히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100년 주기, 100년의 가장 강한 강도의 이런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좀 더 강하게 거의 최근에 비가 이제 내리는 상황들이 거의 한 200년 주기에 가깝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200년 주기라고 하면 사실 뭐 우리나라 지역이 굉장히 또 지역마다 강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두 200년의 극한의 호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강우 강도가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올해 1시간에 한 100mm 이상 이렇게 발생하면 한 100년 주기에서 200년 주기 정도 사이가 되는데 벌써 8차례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걸로 보면은 사실 최근 5년 동안의 이 상황들로 본다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전국적으로 다 200년 주기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강한 이런 강우 강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입니다. 네. 자,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최근에 폭우가 많이 집중이 됐는데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이번 달에만 6차례 있었고요. 모두 야행성 또 폭우였습니다. 이런 야행성 폭우의 경우에는 대처가 좀 늦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낮보다는 밤이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강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밤에 뜬 눈으로 비가 오는 상황들을 예의주시할 수 없잖아요. 밤에는 또 취침을 해야 되니까. 야간에 이렇게 이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이런 부분들 위험을 빨리 알고 대피를 한다거나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나 또 밤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상 시야도 확보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특성상으로 봤을 때 야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건 인명 피해든 재산 피해가 더 크게 이렇게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야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뭐 침수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때도 장애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를테면 운전이라든지 기타 외부에 있을 때도 야간에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이제 신체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간에 이런 이제 외출을 자제하신다거나 또 외부 활동들을 안 하셔야 되겠고요. 또 실내에 계신 경우에도 뭐 잠을 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이제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휴대폰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끄지 않고 이제 재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확인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비가 소강 상태지만 현재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퇴근길이 좀 걱정인데요.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될 것도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셨더라도 가급적이면 퇴근을 하실 때는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런 부득이하게 또 차를 몰고 이렇게 퇴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퇴근하시기 전에 본인이 다니던 경로를 꼭 고집하시기보다는 뭐 집중호우가 내리는 예상 지역이라든지 또 침수가 발생한 지역을 회피해서 이렇게 이제 가실 수 있게끔 경로를 설정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주행하실 때 평상시보다 약 한 30에서 50% 정도 저속 주행 또 그리고 앞차의 간격도 충분히 띄어서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방을 좀 꼭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 시야 확보도 강우로 인해서 잘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면에 일테면 물웅덩이라든지 도로 치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행 중에 침수가 되는 지역 혹은 또 침수 지역 이런 것들에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신속하게 빨리 해당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미 차량이 침수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빨리 차량 바깥으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들 차량은 버리더라도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그 지대가 낮은 강남역 일대 침수가 반복돼 왔잖아요. 사실 2년 전에도 그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라고 한다면 강남역 일대가 또다시 침수의 가능성의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그 당시 2년 전에 이런 이제 집중호우로 침수가 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이 뭐 제시가 되고 또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이렇다면 대신도 터널형 이런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상황이라면 침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 자체가 지형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목한 형태, 주변의 물들이 이쪽으로 유입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침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동하시는 분들이 꼭 염두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부분에 또 이제 빗물바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배수가 일시적으로 잘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또 침수의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 지역 부분은 사실 뭐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역 정보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웠던 그 맨홀 추락 사고 같은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서울시가 맨홀 추락 방지 시설 18,000여 개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추락을 방지해 주는 겁니까? 예, 실제로 이제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닫혀 있고 또 그 무게가 한 40kg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이를테면 하수도 부분들이 이제 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역류되는 상황에서 그 수압에 의해서 이제 맨홀 뚜껑이 탈락하게 되고 그럼 이제 맨홀 구멍이 이제 그냥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빠져서 이렇게 화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맨홀 뚜껑이 탈락하더라도 그 안쪽 부분에 이를테면 맨홀 구멍에 철 구조물이라든지 철망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제 맨홀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들이 되지 않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이제 이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추락을 완벽하게 빠지는 것들은 추락 방지는 되지만 어느 정도 또 물속에서 부상을 당한다거나 또 침수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는 빠지진 않더라도 사실 물에 익수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맨홀 뚜껑이 있는 부분들에 이제 접근 한마디로 물웅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항상 보행할 때 물웅덩이라든지 또 물웅덩이 중에서도 물이 솟구쳐 오르는 부분들, 또 물이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낙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무려 3,500회가 넘는 벼락이 쳤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고 예방법도 짚어주시죠. 예, 실제로 이제 낙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낙뢰 자체가 이제 발생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걸 잘 알고 계시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이제 곤란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내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이를테면 배관 같은 경우에서도 건물에 낙뢰가 맞았을 때 배관을 통해서도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물을 수전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낙뢰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일시적으로 하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또 전기 콘센트에 연결된 전자 장비 이런 것들도 만지지
말고 사실 예방적으로 아예 콘센트를 빼놓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에 이제 창문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제 철제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이 건축물의 구조물들 이런 것들도 사실 낙뢰 시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 가급적이면 낙뢰가 발생하면 빨리 실내로 이동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고요. 예.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곳, 또 주변에 높은 구조물이라든지 뭔가 시설물들, 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회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뢰 예방법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